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 지금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6개 패턴, 즉 문장이 길어지는 6개 패턴을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너무 어렵다고 좀 쉬운 버전으로 좀 자세히,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 6개 패턴에 대하여 한번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여러분이 형용사류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나온 전명구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걸 전명구라고 합니다.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 구인데 여러분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인데 형용사 구라는 것은 단어가 2개 이상, 단어가 몇 개? 2개 이상이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ing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pp, 과거 분사죠. 동사랑 형태가 비슷하지만 과거 분사 뒤에는 전치사가 온다라는 거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 주로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100%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이것을 관계사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각 예문을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자, 이게 주어거든요, 여러분. 그 소녀는 is my friend. 나의 친구다. 근데 이게 뭐예요? 전명구예요. 지금 뭐가 오는 거야? 명사 뒤에 전명구가 오는 해석이잖아. 그럼 니은으로 특히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백팩, 가방을 가지고 있는, 다로 끝내야 되겠죠. 나의 아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보았습니다. 그 고양이를, 자, 명사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 어디에 있는,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해석,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뭐으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 고양이를 그 지붕 위의,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명사 뒤에 형용사 구가 오는 겁니다. 그 소녀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look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confident는 자신감 있게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근데 ready, are you ready? 많이 들어봤잖아요. feel ready for 그러면 어디에 준비가 된 이런 뜻입니다. 명사 뒤에 지금 형용사 구가 온 거야.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준비가 된 그 시합에 competition 그러면 여러분 경기, 시합 이런 뜻입니다. 보입니다. confident, 자신감 있게. 그 소녀는 자신감 있게 보입니다. 자, 그 소녀는 준비가 된 그 시합에 자신감 있게 보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명사 뒤에는 어떤 명사 이러거든요. 자, I met a man. 나는 만났습니다. 남자를. 어떤 남자? full of은 여러분 가득 찬이잖아. 니은으로 끝내야 되잖아. 가득 찬,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찬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상한 생각, 어떤 생각일까? 남자들이. 자, 다음 마찬가지로 이런 명사 뒤에 ing가 나옵니다. 명사 뒤에 ing가 나왔죠.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은 그 개는 chased, 쫓다 이런 뜻이죠. 쫓았습니다. 그 차를 이런 뜻이야. 근데 그 개야. 어떤 개야? 짖고 있는 loudly, 크게 쫓았습니다. 그 차를.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학생은 is my classmate요. 나의 반 친구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 그 학생. 어떤 학생? 공부하고 있는 in the library.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다음은 여러분 명사 뒤에 여러분이 pp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pp,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케이크, was가 동사죠. was delicious, 맛있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케이크야. 어떤 케이크야?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 왜? 뒤에 전치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메이드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뭐예요? pp다. pp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해진되어진 그 케이크, 만들어진 나의 엄마의 바이 의해서 was delicious, 맛있었다. 자, 그 집
은 is still standing. 여전히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빌드 지었다. 아니요. 왜?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잖아.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 PP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되어진 그 집은 지어진 19세기에 여전히 서 있다. 다음은 여러분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를 어떤 숙제 해야 할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자, she found a book 그는 책을 찾았습니다. 어떤 책? 읽을 수 있는 on the train요. 기차에서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자, 6번입니다. 여러분, 명사대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동사는 다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친절하다. 자, 어떤 남자냐? 나를 도와주었던, 친절하다. 자, 이것은 장소다. 자, 관계 부사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를 칩니다.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 다시 합니다. 이것은 장소다. 그래, 어떤 장소다? 우리가 만났던. 오늘은 여러분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류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문장에서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한 단계 더 업데이트가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장에서 형용사류를 여러분 찾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형용사류인데요. 좀 더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버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키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이 형용사류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길어지잖아. 이 형용사류에 의해서 길어집니다. 형용사류는 딱 6개 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형용사류일까요? 여러분 형용사는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한 번 더 형용사류가 뭐라고? 니은으로 끝나는 거.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형용사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근데 긴, 이게 니은으로 끝났죠.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이 명사 뒤에 전면구 나오잖아. 그럼 어디에 있는 또는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구가 나와요.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것, 형용사 구라는 것은 단어가 몇 개? 2개 이상이 되는 걸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를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명사 뒤에 나오는 ing도 여러분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요. 자, 명사 뒤에 나오는 pp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끝나죠. 뭐뭐 해진되어진요. 그럼 명사 뒤에 투부정사 마찬가지 니은으로 끝납니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그다음 명사 뒤에 여러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있는데, 여러분 50개 패턴에서 열심히 많이 쇠가 빠지게 엄청나게 허버지게 공부 많이 했죠. 니은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6개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형용사류라고 합니다. 이 형용사류의 공통점이 2개가 있습니다.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는 거.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명사 뒤에서.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가 지금 내 앞에 있든지 저기죠. 한강에 있든지 간에, 명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본적인 문장이죠. 여러분이 이게 주어야.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자, 이게 명사고 이게 명사야. 이 명사가 어디 있든지 이 명사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이 형용사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번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잘 한번 봐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한번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자, 명사 뒤에 전면구는 어디에 있는 또는 니은으로 끝나야 돼. 그 남자 그 마을에서 온. 이게 동사야. 사랑한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야? 우산을 가진. 뭐요? 온. 그 마을에서 온. 니은으로 끝났죠? 우산을 가진.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명사 뒤에 전면구가 나와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 봐봐요. 문장이 똑같아.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 뭐야? 이번에는 형용사 구가 들어갔단 말이야. 형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거, 형용사구는 단어가 몇 개? 두 개 이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형용사 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소녀는 ready, 준비된 그 어드벤처죠. 모험에 준비된 그 소녀,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니은으로 가득 차니 꿈으로 가득 찬 소년을. 이해됐나요? 한 번 더 빠르게. 그 소년, 모험에 준비가 된 사랑한다. 그 소녀를 꿈으로 가득 찬. 자, 3번 갑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명사 뒤에 뭐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할 수 있는, 뭐뭐할 수 있는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소년, 그 상을 탈 수 있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가수가 될 수 있는.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문장 똑같아요, 여러분이. 명사 뒤에 ing가 나왔단 말이야. 명사 뒤에 나오는 ing 해석 어떻게 하고 있는 하는요. 문장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명사가 어디든지 명사 뒤에는 전명구, 형용사구, ing, pp,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봐봐요. 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그 소녀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그 소녀, 어떤 소녀냐?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사랑한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 책을 읽고 있는. 명사 뒤에 ing. 자, 이번에는 여러분, 명사 뒤에 뭐야? pp. 명사 뒤에 뭐야? pp. 명사 뒤에 뭐야? pp. 명사 뒤에 뭐야? pp. 명사 뒤에 이렇게 pp가 왔단 말이야. 명사 뒤에 나오는 pp는 해진되어지니, 해진되어진. 자, raised 동사. 아니에요. 왜 동사가 아닙니까? 뒤에 전치사가 왔잖아. 이때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pp라고 합니다. pp 하는 해석. pp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해진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그 소년. rais가 여러분 기르다라는 뜻이 있거든. 길러진 도시에서. 사랑한다 그 소녀를 얻음하여 존경하다.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pp야. 존경되어진 모든 사람의 와요. 한 번 더 빠르게. 그 소년 길러진 도시에서 사랑한다 그 소녀를 존경받은 모든 사람들의 와요. 자, 봐봅니다. 명사 뒤에 관계사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명사 뒤에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가르칩니다.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이게 다야. 어떤 소년이야? 사는 next door, 옆집에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년이야? 그가 만난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at school이 학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형용사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 형용사류만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원리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 형용사류는 50개 패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 기본적인 문장이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이 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이렇게 수식이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 전명구 이 형용사류를 한번 섞어 놔 봤어요. 자, 1번 해석해 볼까요? 그 소년, pp, 해진데 길러진 그 도시에서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읽고 있는 책을 in the garden, 정원에서. 자, 2번도 봐봐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야. 뭐뭐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하잖아. 그 소년, 그 상을 탈 수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우산을 가지고 있는. 자, 봐봐. 이때 나오는 prize가 명사, 뒤에 나오는 umbrella도 명사. 우리는 명사가 어디 있든지 그 명사 뒤에 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형용사류를 쓸 수가 있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prize 명사나 이 umbrella를 한 번 더 이렇게 수식을 해 봤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 소년. 상을 탈 수 있는 어떤 상? 주어진 by the mayor, 시장에 의해서 사랑한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년이죠? 우산을. 어떤 우산입니까? 가진, 타인이는 아주 작은 별들을 가진 그것 위에. 문장이 길어지는 여러분 원리를 이해가 되나요? 명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다고? 형용사류가 올 수가 있어. 그래, 어떤 명사, 그 어떤 명사를 이 6개로 수식을 해준다고. 3번은 여러분 스스로 다음 시간에는 사형식과 형용사류를 합친 문장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해석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쌤책임 PT 봉선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형용사류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사형식이라는 것은 뭐뭐에게 뭐뭐을 이라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사형식이죠. 그 소녀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 책을. 자, 이 형용사류라는 것은요,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명사를 꾸며준, 즉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명사 뒤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번 집어놓은 문장입니다. 자, 그 소년, 어떤 소년? 그 옆 교실에서 온,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 책을. 자, 어떤 소녀야? 빨간 리본을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책을. 어떤 책?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요. 빠르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소년, 그 옆 교실에서 온, 주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빨간 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을 그 책상 위에 있는.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은 어머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이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독직해를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앞에서부터 끊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명사 뒤에 여러분이 형용사 구가 온 문장입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구는 니은으로 끝나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소녀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 책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명사냐? 이 명사를 전부 다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석 시작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많은 에너지로 가득 찬.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에게 열망하는 배우는 것을, 지식을, 그 책을, 어떤 책이야? 풍부한 지혜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빼고 해석을 봐. 이 빨간 글씨로 된 걸 일단 빼고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류를 하나씩 집어넣고 해석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명사 뒤에 ing, 현재 분사라고 하죠. 문법적 용어로. 명사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시작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이냐? 달리고 있는 그 들판을 가로질러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냐? 기다리고 있는 벤치에서 그 책을. 어떤 책이냐? 빛나는 밝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이 명사 뒤에 나오는 과거분사입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이 과거분사 해석은 여러분 뭐뭐 해진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봐봐요. 그 소녀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책을. 근데 어떤 소년이냐? PP 뭐뭐 해진되어진이 선택되어진 as 뒤의 명사 뭐뭐로서 리더로서 주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어떤 소년이냐? 초대받아진 그 행사에 그 책을. 어떤 책이냐? 쓰여진 유명한 저자에 의하여. 해서 앞에서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그 소년, 선택된 지도자로서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초대받은 그 행사의 그 책을 쓰여진 그 유명한 저자에 의하여. 자, 5번 갑니다. 이번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서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소년. 어떤 소년이냐? 리드, 이끌다죠? 이끌 수 있는 그 팀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년이냐? 시작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그 책을. 어떤 책이냐? 바꿀 수 있는 세상. 빠르게 해석 다시 해봅니다. 그 소년,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책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자, 6번 갑니다.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온 문장이죠. 자,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해석하는 방법은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기억 아니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야? 도와주었던 그 선생님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냐? 웃었던 그를 보고, 전치사의 뭐뭇을 보고 듣고, 그 책을 어떤 책이냐? 그녀가 원했던. 자, 빠르게 해석해 봅니다. 그 소년. 도와줬던 그 선생님을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를 보고 웃었던 그 책을 그녀가 원했다. 금방 했던 여러분 사형식 문장에 형용사류가 들어간 문장을 혼합해 놓은 문장입니다. 자, 그 소녀는 여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여러분이 확신하는 또는 자신감 있는 그의 결정에 확신하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를 도와주었던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before class, 수업 전에. 자, 그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입니까? 그 클럽에 가입했던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에게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책을, 어떤 책? 유용한 for the beginner, 초보자들에게. 자, 3번 갑니다. 그 소년은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어떤 소년이냐? 걷고 있는 그 홀웨이, 복도 아래로 주었습니다. 그 소녀에게 어떤 소녀냐? 노란 스카프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어떤 책이냐? 쓰여진 프랑스어로.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뒤에는 이런 형용사류가 와가지고 여러분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하고 3-2를 한번 봐봐. 이때 나오는 홀웨이가 명사야. 그리고 이때 리트는 pp야. 불이 밝혀진 한 번 더 수식을 했어. 자, 이때 나오는 이 프렌치, 프랑스잖아. 그죠? 이때 나오는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또 한 번 더 수식을 했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뒤에는 뭐야? 형용사류가 수식을 할 수 있어서 그 명사, 어떤 명사 또 나왔어. 명사,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 3-1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어머, 단어를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폼으로 갖고 다니냐?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쌈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를 길게 만드는 형용사류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오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형식이라는 것은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나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는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영포자나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 이거 해석 잘 못합니다. 이 문장 해석 잘하면 아하, 적어도 중학교 정도의 수준은 잘할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 소녀는 도와주었다. 그 소년을 이러면 해석 절대 안 됩니다. 오형식의 해석의 특징은 바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을을이 아닌 이가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잘 돼. 한 번 더 이때 나오는 목적어를 을을이 아닌 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 영민정음 기초 5강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문 엄청나게 많으니까 혹시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을 보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소녀는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여러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어디 있든지 이 명사 다음에는 이 6개의 형용사류가 와가지고 여러분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야. 지금 이 진한 글씨 다음에는 이 6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명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에 있는 한 번 더,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에 있는 또는 뭐뭐으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봐볼까요? 그 소년, 어떤 소년, 그 옆 교실에서 온, 도와주었다. 그 소녀를, 어떤 소녀? 빨간 가방을 가지고 있는
공부하도록 영어를.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익숙하려면 이걸 딱 명사대 전면구가 나오면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빠르게 해서 다시 해봅니다. 그 소년, 옆 교실에서 온,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빨간 가방을 가지고 있는 공부하도록 영어를.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은 여러분 형용사 구로 한번 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구라는 것은 여러분 형용사인데 단어가 하나 더 왔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것을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니은으로 끝나야만 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열망하는 배우는 것을 영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준비된 그 시험에 공부하도록 영어를. 어떤 영어? 필수적인 초보자들에게.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소녀, 열망하는 영어를 배우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준비가 된 그 시험에 공부하도록 영어를 필수적인 초보자들에게. 자, 3번 갑니다. 이번에 명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왔잖아.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입고 있는 헤드폰을 입고 있는, 헤드폰을 끼고 있는. 어머, 얘는 헤드폰을 끼었네요. 나는 어제 방구를 끼었는데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쓰도록. 이러면 안 돼. 그 소녀가 쓰도록.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help 다음에는 목적어, 사람 다음에 뭐요? to 부정사 나오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게 패턴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패턴을 내가 암기를 하라고 하잖아. 이 5형식의 패턴. 그러니까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쓰도록.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어떤 소년? 쓰고 있는, 적고 있는 그녀의 노트북에 공부하도록 영어를. 자, 이 문장 빠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헤드폰을 끼고 있는,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적고 있는 그녀의 노트에 공부하도록 영어를.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분 PP를 가져왔습니다. PP의 특징이 바로 뭐다? PP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온다. PP 다음에 이거 동사 기억 아니요? 아니요. 왜? 이게 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이러한 전치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이때 나오는 이 톨트도 동사 기억 아니요? 아니요. 왜? 이 온라인이라는 명사가 아닌 부사가 왔기 때문입니다. PP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진되어진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해석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선택되어진 as a tutor의 강사로서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어떤 소녀? 격려받은 그녀의 선생님에 의해 공부하도록 영어를. 어떤 영어? 가르쳐진 온라인으로. 자, 이 문장 빠르고 목소리를 좀 끌고 할아버지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녀, 선택되어진 강사로서 도와주었어. 그 소녀가 격려받은 그녀의 선생님에 의해 공부하도록 영어를 가르쳐진 온라인으로. 아이고 힘들다. 다음 5번 투부정사 갑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가입할 수 있는 그 랭귀지 클럽, 언어 동아리에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다음 6번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있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끊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까지가 바로 관계대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 앉아있는 내 옆에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어떤 소년?
질문을 했던 공부하도록 영어를 어떤 영어 그녀가 발견한 어렵다고. 하지만 PT 봉선생과 공부하면 영어 어렵지 않아요. 자, 해석 빠르게 다시 합니다. 그 소년 앉아있는 내 옆에 도와주었다. 그 소녀가 질문을 한 공부하도록 영어를 그녀가 발견한 어렵다고. 자, 다음은 금방 배웠던 여러분 이 형용사류 6개를 여러분 이제 합쳐 놓았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년 헤드폰을 끼고 있는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격려받은 그녀의 선생님에 의해 공부하도록 영어를 어떤 영어 중요한 그 기말 시험에. 자, 2번 갑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앉아있는 내 옆에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어떤 소녀 준비가 된 그 시험에 공부하도록 영어를 어떤 영어 중요한 그 기말 시험에. 3번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문장의 이게 틀이란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틀이야. 영민정음 50개 패턴만 알면 영민정음 안에 있는 50개 패턴 이게 전부 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 가면 50개 패턴이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60개 패턴, 고등학교 3학년 가면 100개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50개 패턴이 기본 문장의 형식이야. 거기에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수식어구가 없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때 나오는 형용사류가 한 2개 정도 나오고 중학교 3학년 가면 뭐요? 형용사류가 한 3, 4개 정도 나오고 고등학교 2, 3학년 가면 이 형용사류가 7개, 8개, 9개가 나와서 문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요? 50개 패턴만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단어 싸움이야. 50개 패턴과 단어만 죽어라고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 기본적인 영어 웬만한 건 다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쌈치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형용사류를 가지고 여러분 문장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 만들 문장은 바로 이 주어동사 댓, 주어동사 댓이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이 주어동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 동사를 뭐뭐 했다고라고 또는 했다라는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자, 여기에서 문장이 뭐예요? 이 명사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명사가 어디 있든지 그 명사는 이렇게 형용사류로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명사 뒤에 전명구를 놓는 문장입니다. 명사 뒤에 전명구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 우리의 학교로부터 온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in the red shirt,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좋아했다고 a girl, 그 소녀를 어떤 소녀이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때 나오는 이 빨간 부위는 전부 다 명사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형용사 구입니다. 형용사에다가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 걸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타이어드는 피곤함, 단어가 2개 더 나왔죠.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excited는 흥분한, 단어가 2개 더 나왔네요.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full은 가득 찬 이런 뜻이죠. 단어가 2개 더 나왔네요.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가 저기 있든지, 바로 여기 있든지 간에, 명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류가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tired from이 뭐뭇으로 지치니,
이때 나오는 이 grading은 여러분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선생님 지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부터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흥분한 그의 여행에 대하여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녀? 가득 찬, 참은 매력이에요. 매력으로 가득 찬. 자, 빠르게 해서 다시 해봅니다. 그 선생님 피곤한 성적 매기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흥분한 그 여행에 대하여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매력으로 가득 찬.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명사 뒤에 ing입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가르치는 수학을 말했다. 그 소년이 읽고 있는 카믹북 만화책을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녀? 춤을 추고 있는 on stage 무대 위에서. 자, 다음은 여러분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pp죠. pp. 명사 뒤에 나오는 pp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자,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존경받은 모두에 의하여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 선택되어진 as captain, 실장으로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녀? 칭찬받은 by a friend, 그녀의 친구들에 의하여. 다음은 투부정사입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할 수 있는. 자,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줄 수 있는 강의를, 즉 강의를 할 수 있는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 represent, 대표할 수 있는 그 학급을 좋아했다고 소녀를 어떤 소녀? 승리할 수 있는 그 컨테스트에서. 자, 빠르게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를 할 수 있는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대표할 수 있는 그 학급을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그 컨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다음은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관계대명사는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가르쳤던 우리에게 영어를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죠? got an award, 상을 탔던,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년이죠? 항상 도와줬던 others, 다른 사람.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문장에다가 형용사류를 이번에는 섞어가지고 한번 집어 넣어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from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온 말했습니다. 뭘? 그 소년이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치고 있는,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녀? pp죠. 뭐뭐 해진되어진, 존경받아진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하여.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항상 웃는, 말했습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 소년이 준비가 된 그 컨테스트에 좋아했다고 그 소녀를 어떤 소년? 가입할 수 있는 그 예술 클럽에. 자, 3번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문장이 길어져. 그 문장이 길어진 건 딱 명사만 길어집니다. 그 명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영어에서 단 6개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감각, 이러한 감각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썸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음사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비동사 뒤에 when이 나왔잖아. 그럼 때다.
때다. 자, 비동사 뒤에는 where가 나왔잖아. 그러면 곳이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why, 이유이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how이 방법이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때다. 주어가 동사 한. 곳이다. 주어가 동사 한. 이유이다. 주어가 동사 한. 방법이다. 주어가 동사 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당연히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야 자기 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자, 예문 한번 봐봅시다. 자, 그 순간은 때다. 그 선생님이 시작했던 강의를. 자, 그 교실은 곳이다.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던. 자, 이유는 이유이다. 그러한 종업원이 떠난 그 회사를. 그 방법은 방법이다. 그 엔지니어, 기술자가 풀었던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자, 방금 배웠던 이 비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명사가 몇 개 있을까요?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잖아. 그리고 the teacher, the lecture, 명사, the classroom, the student, the exam, 그 다음에 reason, the employee, 그 다음에 the company, the method, the engineer, 그 다음에 the problem. 자, 영어에서 명사만 길어질 수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명사가 어떻게 길어져요? 이 6개의 형용사류에 의해서 길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어에서는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명사만 길어져. 그 명사가 뭐야? 이 형용사류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의문사를 한번 길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순간은 때다. 그 선생님이 시작했던 강의를. 자, 그 순간, 어브낭시 뒤에서부터,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요. 전명구는 뭐뭐에 있는 또는 어디어디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순간, 흥분의 순간은 때다.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가로채야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니은으로 끝나게. 어떤 선생님, 친절한, 시작했던 강의를 온 뭐뭇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이 이야기 워즈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그 순간. 자,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PP 나왔잖아. PP. PP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진되어진이라고 하잖아. 그죠? 가득 채워진 흥분으로 때다.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그 대학으로부터 온 시작했던 때다. 그 강의를. 어떤 강의? 뭐뭇에 대한 진보된 강의죠. 그러니까 고급 수학에 대한. 자, 다음은 비웨어입니다. 그 교실은 곳이다. 학생들이 시험을 봤었다니. 자, 그 교실. 전명구 나왔잖아요. 큰 창문을 가지고 있느니 곳이다.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험을 치렀더니 수학에 대한. 자, 2-2 갑니다. 그 교실, 어떤 교실? 지어진 작년에 곳이다.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 공부하고 있는 몇 달 동안 시험을 치렀던. 어떤 시험이야? 필요하니 졸업에, graduation 그러면 졸업이란 뜻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 이유는 이유이다. 그 종업원이 떠났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 회사를. 자, 문장 길어집니다. 그 이유. 그런 갑작스런 변화의 명사 뒤에 전명구 뭐뭐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이다. 그 종업원이, 어떤 종업원이야? 스트레스를 받은, 떠났던 그 회사를. 관계 부사가 나왔네요. 어떤 회사야?
그가 일했었던 many years, 수년 동안. 3-2가 합니다. 그 이유, 어떤 이유, 그런 결정 뒤에 있는 이유이다. 그 종업원이 어떤 종업원? 일하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났던 그 회사를, 어떤 회사야? 명사 뒤에 형용사 구가 나왔죠. 형용사 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적합한, 그런데 낫이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는 그의 성장에. 자, 4번이죠. method, 방법은 방법이다. 그러한 기술자가 풀었던 방법이다. 그 문제를. 자, 문장이 길어집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방법.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방법이다. 그 엔지니어, 기술자가 어떤 기술자야? 뭐뭐해진 되어진, 존경되어진 다른 동료들에 의하여 풀었던 그 문제를 어떤 문제야? 야기되어진 by 뭐뭐에 의하여 잘못된 의사소통에 의하여. 4-2가 합니다. 그 방법, 어떤 방법?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다. 그 엔지니어, 기술자가 어떤 기술자야? 책임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풀었던 그 문제를 어떤 문제야? 관계가 있는 나쁜 품질과.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의문사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는 순간은 다 안다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안 배우는 것 같아. 다 배워요. 그런데 왜 모를까? 그런데 왜 해석을 못할까? 그렇죠. 반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울 때는 누군지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또는 6개월, 1년 후에 이게 자기 것이 되려면 시간의 격차를 두고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공부하고 있잖아. 영어에서 길어질 수 있는 건 뭐요? 명사야. 명사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명사가 어떻게 길어진다? 형용사류에 의해서만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쌈책임 PT 봉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접속사를 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as는 두 가지 뜻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뭐뭐 했을 때 또는 뭐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서 이 동사를 찾아서 as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남자는 사랑합니다. 그 숙녀를. 근데 as가 있잖아. 이때 나오는 as는 때문에 그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그의 아빠가 사줄 것이다. 사람 삼을 뭐뭐에게 뭐뭇을 그녀에게 책을 한 번 더 해석합니다. 그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그의 아빠는 사줄 거다.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이러한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형용사류 6개로 한번 수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명사 뒤에 전명구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장에다가 그 명사가 어디 있든지 그 명사 뒤에는 이러한 형용사가 수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해석합니다. 그 남자, 어떤 남자? 그 도시로부터 온.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빨간 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의 아빠는 어떤 아빠? 시골에서 온.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어떤 책? 역사에 관한. 이 온이 여러분 전치사로서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징이
온 뒤에 이러한 추상명사가 오잖아요. 이때 나오는 오는 뭐뭇에 대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2번 갑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 구조. 형용사가 하나 나오면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 뒤에 단어가 또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이것투 그러면 뭐뭐 하기를 열망하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남자 열망하는 돕기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가득 찬 친절함으로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행복한 그의 삶에 대하여 그래서 만족한 그의 삶에 대하여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책을 어떤 책 흥미가 있는 읽기에. 자, 다음은 여러분 명사 뒤에 현재분사 ing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명사 뒤에 여러분 ing가 나오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남자 어떤 남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접속사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 남자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접속사는 뭐요?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해봅니다. 그 남자 어떤 남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기다리고 있는 문에서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앉아 있는 사무실에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어떤 책 놓여 있는 on the shelf. shelf가 선반이거든요, 여러분. 선반 위에. 자, 4번 갑니다. 4번은 명사 뒤에 여러분 과거분사 pp가 나왔습니다. pp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되어진 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이것은 동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다.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has therein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남자. 자, raise가 여러분 기르다 이런 뜻이야. 길러진 도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존경되어진 바이 뭐뭇에 하여 모든 사람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존경받는 그 지역 사회에 의해서 will buy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어떤 책 쓰여진 바이 뭐뭇에 의하여 유명한 저자에 의하여. 자, 다음은 여러분 명사를 투부정사로 수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남자 어떤 남자 이끌 수 있는 그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따를 수 있는 그녀의 꿈을 그의 아빠가 어떤 아빠 지지할 수 있는 그의 열정을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책을 어떤 책 도와줄 수 있는 그녀의 공부를. 다음은 여러분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관계대명사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 나를 도와줬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웃었던 전치사의 뭐뭇을 보고 그를 보고 그의 아빠가 어떤 아빠 살고 있는 근처에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어떤 책 그녀가 원하는.
우리는 지금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문장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명사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명사를 길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형용사를 딱 6개만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류를 한번 섞어놔 봤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 남자 eager to 열렬히 바라는, 돕기를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 친절함으로 가득 찬 그의 아빠는, 어떤 아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의 열정을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어떤 책? 그녀가 원하는. 자, 2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 excited for, 뭐뭐에 대하여 흥분한, 그의 미래에 대하여 흥분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숙녀를, 어떤 숙녀야? 희망으로 가득 찬 그의 아빠는, 어떤 아빠야? 살고 있는 근처에 사줄 것이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어떤 책이야? 형용사 류잖아.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많은 정보로 가득 찬. 자, 3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형용사류만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분명히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형용사류를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접속사 대시라는 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비대시라고 하거든요. 이 비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 문제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책을 한 번 더. 그 문제는 그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 책을. 여기서 명사가 the problem, the man, the book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은 명사만 길어집니다. 형용사, 동사, 부사, 명사만 길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니다. 이 명사를 형용사류 이 6개가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해석하는 방법은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뭐뭇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뭐으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그 미팅에 대한 is that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어떠한 책도, 어떤 책, for the presentation,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자, 명사 뒤에 형용사 구, 형용사가 하나 나오면 형용사의 뒤에 단어가 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하는. 그 문제, 어떤 문제, 어려운, deal with, 다루다, 다루기에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 그 일로 피곤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어떠한 책도, 어떤 책, 흥미가 있는, enough to, 뭐뭐할 정도로, 읽을 정도로. 자, 명사 뒤에 ing죠. 명사 뒤에 ing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포함하고 있는 그 팀을 is that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 일하고 있는 늦게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책을, 어떤 책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다음 명사 뒤에 pp가 나왔죠. 명사 뒤에 pp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만들어진 그 자원의 부족에 의하여 is that 뭐뭐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 도시에서 길러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책을, 어떤 책, 주어진 그에게.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의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다룰 수 있는 즉시 그 남자가 어떤 남자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어떤 책 읽을 수 있는 여행 동안에. 자,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왔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필요한 주의가 그 남자가 어떤 남자 항상 바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책을 어떤 책 도움이 되는 그에게. 제가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류를 집어넣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명사를 이 전명구 또는 형용사 이 한 세트로 계속을 수식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약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그죠?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그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류로 길어질 수가 있다. 겁나게 많이. 즉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미가 약간 이상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형용사류 이 6개를 논리적으로 한번 섞어놔 봤습니다. 갑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 갈망하는 성공하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책을 어떤 책,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전치사 on,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 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라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책을 어떤 책, 향상시킬 수 있는 그의 기술을. 3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댓글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못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쌈책임 PT 뻥신생 인사. 오늘은 오랜만에 형용사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만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나와 있죠? 그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명사 뒤에 형용사 그 니은으로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냐? 명사 뒤에 pp 뭐뭐 해진되어진 명사 뒤에 투부정사 미래로 해석합니다. 뭐뭐 할 수 있는. 그리고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만 길어집니다. 그 명사가 길어져서 긴 문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요 형용사류하고 그 다음에 and, but, or 특히 이 and라는 대등 접속사가 아주 잘 나오죠. 이 두 개의 형태를 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어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명사단 말이야. 재킷 1번, a pair of shoes 2번, 그리고 우리가 안 나올랍니다. 더 이상 연결을 하지 않을랍니다. 라고 쓰는 게 바로 and, but, or. 그 중에 and가 아주 잘 나온다라고 했죠. 해석합니다. 나는 샀습니다. 그래, 나는 샀다. 뭘 샀어? 재킷을. 그 다음에 이거 and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한 쌍의 신발은 이제 안 나올랍니다. 야.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3개를 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게 명사란 말이야. 이 명사 1, 명사 2, 명사 3 이러한 명사는 뭘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러한 형용사류로 이렇게 전부 다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을 한번 봐봐요. 금방 나왔던 이 명사를 뭐요? 1번 명사는 pp로 수식을 하고 2번 명사도 마찬가지로 pp로 수식을 하고 이제 안 나올랍니다. and 명사잖아.
이것은 형용사 구로 수식을 했어. 형용사인데 뒤에 단어가 몇 개 더 나와. 우리는 이것을 형용사 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나는 샀습니다. 재킷을. 어떤 재킷이냐? 만들어진 레더, 가죽으로. 그리고 샀어요. 한 쌍의 신발을. 어떤 신발이냐? 설계되어진 for running이 달리기를 위해. 그리고 and backpack, 가방을 샀습니다. 어떤 가방이냐? 유용하니 학교에.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 형용사류 6개만 여러분이 문장에서 찾아낸 다음 그 다음에 단어만 알고 있으면 영어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그 명사를 이번에는 뭘로? 투부정사로 수식을 했고 그 두 번째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수식했죠.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ing로 수식해 놓은 문장입니다.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글씨 연습하고 하려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해석합니다. 자, 나는 샀습니다. 재킷을. 어떤 재킷이냐? 입을 수 있는 at the party, 파리에서. 그리고 콤마, 그리고 샀습니다. 한 쌍의 신발을. 어떤 신발이냐? 매우 편안한. 그리고 안 나올랍니다. and 가방을 샀습니다. 운반하는 모든 나의 책들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뭘로? 형용사류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녀는 즐긴다 영어를 역사를. 안 나올랍니다. and but why. and가 가장 잘 나온다고 그랬죠. 또는 과학을. 이게 지금 명사단 말이야. English 명사, history 명사, science 명사. 영어의 모든 명사는 뭐요? 형용사류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가 있다. 2-1번. 뭘로 길어졌습니까? pp가 왔네요. 이 pp가 뭘 수식합니까? English를 수식합니다. 두 번째 명사 히스토리가 있죠. 뭘로? 형용사 구로 수식을 했습니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science라는 명사 마찬가지로 형용사 구로 수식을 했습니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녀는 즐긴다 영어를. 가르쳐진 PP 뭐뭐 해준되어진 원주민들에 의하여, 즉 원어민이죠. 원어민들에 의하여. 그리고 즐깁니다. 뭘 즐깁니까? 역사를 즐깁니다. 어떤 역사냐? 가득 찬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는 과학을 즐깁니다. 어려운 이해하기. 자, 2-2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명사 English를 투부정사로 수식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두 번째 history를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했습니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안 나올랍니다. 세 번째 명사 science를 ing로 수식을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녀는 즐긴다 영어를 뭐뭐 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녀의 말하는 기술을. 그리고 콤마 역사를 즐깁니다. 가르치는 과거에 대하여. 또는 이때 이 히스토리도 또는이네요. 왜냐하면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오하기 때문에. 또는 역사를 또는 과학을. 어떤 과학이냐? 도와주느니 그녀가 이해하도록 the world, 세상을. 다음은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can go, 갈 수가 있습니다. to the park, 공원에. 1번. 자,
또는 갈 수가 있어요. library, 도서관에. 2번. 자, 안 나올랍니다. 오하다니까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갈 수가 있습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자, 이 정도 문장인데, 자, 명사 1번 park, 뒤에 pp로 수식. pp, 뭐뭐, 해진되어진. 2번 library, 공원을. 자, 투부정사 나왔네요. 뭐뭐 할 수 있는. 3번 오와 안 나올랍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수식. 관계대명사 해석은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위치되어진 그 강 근처에 또는 갈 수가 있어. 도서관에 빌릴 수 있는 약간의 책을 또는 박물관에 갈 수가 있어. 최근에 개조가 된 renovate, 개조시키다.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 개조된 오늘 오후에. 자, 3-2입니다. 똑같은 명사를 관계 부사로 이렇게 수식을 해놨어요. 니은으로 끝나네. 자, 두 번째 명사 library를 전명구, 명사 대 전명구 니은으로 끝나네. 자, 안 나올랍니다. 오와 뮤지엄이 형용사구, 니은으로 끝나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류죠. 형용사죠? 이 형용사류 모두 다 전부 다 뭘로? 니은으로 끝나. 니은,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3-2번 해석합니다. 문장이 똑같죠. 우리는 갈 수가 있어. 도서관에. 아이들이 공원이죠. 공원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날마다. 갈 수 있어. 도서관에. 갈 수 있어.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그 다음에 갈 수 있어. 박물관에. 어떤 박물관? 유명한 be famous for. 그것의 예술 수집품으로 오늘 오후에. 자, 문장이 별로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문장이 길어져. 여러분이 뭐요? 이 형용사류를 이해를 못하면 길어진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해석을 잘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형용사류가 어째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문을 5개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4번째죠.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빨리 할게요. 그녀는 즐깁니다. 뭘? 음악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또 즐겨요. 뭘? watching movie? 영화를 보는 것을. 또 즐겨요. 뭘? 배드민턴 치는 것을. 자, ing로 병렬이 됐단 말이야. 즐겨.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명사가 어딨냐? 명사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뮤직 명사, 무비즈 명사, 배드민턴 명사.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또 뭘로 수식해? 형용사류를 이렇게 수식하잖아. 이렇게요. pp로 수식했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로 수식했네. 이렇게. 이게 음악을 즐긴대. 듣는 걸. 뭐야? 리듬으로 가득 찬. 자, 영화를 본대. 영화 보는 것을 즐긴대. 뭐야? 기초로 하니 진짜 이야기를. be based on 그러면 그냥 수거처럼 해요. 무엇을? 기초로 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즐긴대. 배드민턴 치는 것은 뭐야? 적합하니 초보자들에게. 이런 식으로요. 자, 4-2도 똑같잖아. 뮤직 1번을 뭐요? 투부정사로 수식해. 어떤 음악?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음악. 그 다음에 영화. 어떤 영화? 기초로 하니 진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야. 어떤 배드민턴이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녀의 스태미나. 스태미나는 정력 또는 체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장은 약간 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약간 좀 어려운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자,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뭘 토론했어?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1번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and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콤마를 그리고로 해석을 했어. 그리고 또 뭘 토론을 했어? 준비하는 것을 토론을 했어. 뭐? 시험을 prepare for 무엇을 준비하다. 그리고 안 나오랍니다. and야.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또 토론을 했대.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뭘? 그 클럽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토론했습니다. 향상시키는 것을 그들의 기술을. 그리고 또 토론했대. 뭘? 준비하는 것을 시험에. 그리고 또 토론했대. 뭘? 참여하는 것을 클럽 액티비티. 클럽 활동에 대하여. 그럼 명사가 어딨냐? 이 문장에서 스킬 명사잖아. 1번 명사. 그 다음에 exam 명사잖아. 2번 명사. 그 다음에 activity 3번 명사잖아. 이 명사를 뭐가 수식해? 형용사류. 이렇게 필요한 그들의 기술이죠. 필요한 그들의 직업에. 자, 시험이야. 어떤 시험이야? 중요한 graduation 졸업에 중요한. 마지막으로 활동이야. 어떤 활동이야? 구성되어진 학교에 의하여 organize 조직하다 구성하다. 자, 5-2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their skill 1번 투부정사로 수식했어. 기술 어떤 기술이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에서. 그리고 exam이라는 시험을 또 수식합니다. 어떤 시험이야? 결정하는 그들의 성적을. 마지막으로 어떤 활동이야? 도와주는 그 지역 공동체를. 커뮤니티 그러면 지역사회 공동체 이 정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한 문장은 여러분들이 단어 모르는 거 해석을 단어 모르는 거 찾아보면서 한번 해석을 꾸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뭐다? 형용사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인 병렬 구조의 문제. 다 50개 패턴에 들어있어요. 그럼 형용사류는 안 들어있냐? 들어있죠. 그런데 형용사류가 엄청나게 많이 쇠가 빠지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형용사류를 자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영어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못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PT뽕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1-1부터 여러분 6-1번까지 이렇게 6개의 문장을 적어 놨습니다. 문장이 깁니다. 하지만 단어 수준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은 형용사류와 상관접속사가 합쳐져서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영어는 명사만 길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형용사류입니다. 여러분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 니은으로,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구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ing죠. 동사 아닙니다. 니은으로, 명사 뒤에 나오는 pp 마찬가지로 동사 아닙니다. 해진되어진.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미래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류라고 합니다. 왜?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류와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either A와 B 무슨 뜻?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이 neither가 이런 부정어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어는 뭐다? 동사를 반드시 부정해야 된다. 한 번 더.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것도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 그 다음에 both A and B, A, B 둘 다. 이런 기본적인 상관 접속사에 여러분이 형용사류가 더해져서 문장이 길어지는데요. 어떻게 길어질까요? 지금 공부합니다. 1번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 교수는 자, 가질 수가
있습니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have 뒤에 먹을 것 나왔으니까 먹다, 먹을 수가 있다. 커피 또는 차 둘 중에 하나를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 purpose가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명사 있잖아요. 한 개. 그 다음에 명사 둘, 명사 세 개. 이 명사 세 개가 길어질 수가 있다니까 뭘로 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형용사류의 수식을 받아서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번 문장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교수는, 자, 명사들이 지금 PP 나왔잖아, PP. 이렇게요. PP, 해진되어지냐. 자, 그 교수, 어떤 교수? 흥미가 있는 과학에. 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어떤 커피야? 만들어진, 우유로. 또는 차를, 명사 뒤에 투부정사, 미래다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차를 도와줄 수 있는 그가 휴식을 취하도록.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문장 해석 다시 합니다. 그 교수는 과학에 흥미가 있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진 우유로 또는 차를 도와줄 수 있는 그가 휴식을 취하도록.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접속사 neither A nor B가 들어가 있죠. A, B 둘 다 아닌. 영어에서 이런 상관 접속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해석합니다. The instructor, 그 강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사를 부정해야 돼요. 사과도 그리고 오렌지자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여러분 the instructor, 그 다음에 apples, 그 다음에 orange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뭘로? 형용사류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2-1번 해석을 합니다. The instructor, 그 강사, 명사 the ing, 하고 있는 하는,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학교에서, 자, 좋아합니다 이러는데 need가 있잖아. 부정어야. 영어에서 부정어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고 그랬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어떤 사과야? PP야. 해진되어진, 재배되어진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렌지도, 어떤 오렌지야? 먹을 수가 있는 한 잔의 커피와 명사 뒤에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미래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 나데이 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녀가 would like, 원합니다. to be 뭐뭐이 되기를. politician, 정치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봐볼게요. 3번의 명사는 the boy, the girl, 그 다음에 politician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명사는 뭐요? 이렇게 형용사류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수식을 받으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소년이 아니라 어떤 소년? 흥미가 있는 스포츠에 그 소녀가 어떤 소녀? 패션이 열정적인, 정치학에 열정적인 원합니다. 정치가가 되기를. 어떤 정치가야? 일을 하는 for the community, 지역사회 공동체, 그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자, 빨리 해볼까요? 자, 그 소년이 아니라 흥미있는 스포츠에 그 소녀가 열정적인 정치하게 원합니다. 정치가가 되기를. 일을 하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 4번 갑니다. 4번은 both A and B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A,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의 부모님과 나의 이웃 둘 다 사랑합니다. 음악을. 자, 마찬가지로 4번 문장에 명사 my parents, my neighbor, music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뭐요? 길어질 수 있다니까. 뭘로? 형용사류로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1번 문장이죠. 해석합니다. 나의 부모님, 명사 뒤에 ing, 어떤 부모님이야? 뭐뭐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리고 나의 이웃, 어떤 이웃이야? 명사 뒤에 pp, 뭐뭐 해진되어진 흥미가 있는 가드닝, 정원일에 love, 사랑합니다. 음악을. 어떤 음악이야? 명사 뒤에 to, 뭐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집에
자, 다음은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라는 구문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죠. 탐뿐만 아니라 제인도 B 그대 그러면 어디에 능숙하다. 영어에 능숙하다. 자, 이 문장의 명사는 탐, 그 다음에 Jane, 그 다음에 English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사람 이름은 잘 수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류로 이렇게 한번 수식을 해 봤습니다. 명사는 형용사류에 의해서만 길어집니다. 탐뿐만 아니라 흥미가 있는 스포츠에 제인도 역시 열정적인 언어에 비교돼 능숙합니다. 영어에 어떤 영어야? PP 뭐뭐 해진되어진 사용되어진 일상 대화에서 미국에서. 자, 6번입니다. 6번 A as well as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뜻이죠. 그 과학자 뿐만 아니라 physicist 물리학자도 doesn't believe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문장에서 명사는 the scientist, 그 다음에 physicist 물리학자, 그리고 the story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명사는 뭘로? 형용사류로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6-1을 보도록 합니다. 그 과학자. 어떤 과학자? 일을 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 물리학자도 어떤 물리학자? 흥미가 있는 우주에 doesn't believe 믿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야? PP 뭐뭐 해진되어진 말해진 by the media 미디어에 의해서. 제가 틈만 나면 올리고 있는 게 바로 형용사류입니다. 영어 문장 여러분 길어지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 형용사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누누이 말하고 있는 50개 패턴 있잖아. 그 50개 패턴에다가 이 형용사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패턴 50개에 이 형용사류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못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쌈칭인 PT 뻥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이렇게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1-1 문장 이 빨간 부분이 이까지가 주어예요.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사입니다. 2번 2-1, 3-1, 4-1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빨간 부분이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가 이렇게 가장 많이 오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to be로 시작 또는 being으로 시작하면 뭐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고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뭐 해라 그 다음 뭐뭇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형용사류를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원리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는 여러분 명사만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류 6개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명령문이죠.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동사로 시작하나요? 그럼 뭐뭇이 되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B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라야, 되라! 도움이 되는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는 명사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단 말이야. 이 명사를 이 6개의 형용사류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길어진 문장이 바로 1-1 문장입니다. 해석합니다. 되어라.
도움이 되는 의사가. 어떤 의사,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작은 병원에서 to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공공의 처해 있는. 자, 이 문장 빠르게 해석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어라. 일을 하고 있는 작은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의 처한. 자,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명령문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암기해라. 문법 규칙을 너의 선생님과 함께. 자, 2번 문장은요, 이 grammar 룰이 명사입니다. 명사 1, 그 다음에 명사 2. 마찬가지로 명사만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 6개에 의하여. 자, 2-1번 봅니다. 암기해라. 문법 규칙을. 어떤 문법 규칙? 중요한 글을 쓰는데 너의 선생님과 함께. 어떤 선생님? be known for, 그러면 무엇으로 유명한 이런 뜻이요. kindness, 친절함으로 유명한 너의 선생님과 함께. 이 문장 앞에서부터 빠르게 해석 다시 해봅니다. 암기해라. 문법 규칙을. 중요한 글 쓰는데 너의 선생님과 함께 유명한 친절함으로.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to 부정사나 ing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했죠. 그러면 암기하는 것은 문법 규칙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이거 하나 있네요. 이 명사 하나를 관계 대명사 및 형용사류로 한번 수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는 것은 문법 규칙을. 자, 형용사 구가 나왔네요. 형용사 구.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유용한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하다. 이 문장 빠르게 해서 다시 합니다. 암기하는 것은 문법 규칙을 유용한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하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ing로 시작을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교과서를 하루에 3번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 이 문장은 명사가 하나, 그 다음 2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요? 형용사류에 의하여 수식을 한번 받아봅니다. 형용사류는 전부 다 해석이 니은으로 끝나는 것을 형용사류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교과서를. 형용사 구가 나왔네요. 가득 찬 유용한 예문으로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이야? 관계대명사 나왔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 문장 빠르게 해석을 해봅니다.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은 유용한 예문으로 가득 찬 하루에 3번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다음은 여러분 to be나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는 예문입니다. 이렇게 to be나 being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해석이 뭐뭇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되는 것은 훌륭한 셰프, 요리사가 South Korea, 남한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자, 이 문장의 명사는 excellent chef. 그 다음에 코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effort가 있는데, 코리아는 빼놓고 이 chef하고, 그 다음에 effort를 형용사류로 한번 수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가 인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한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 어떤 노력이야? 걸리는 시간과 patience, 인내심이. 자, 이 문장 빠르게 해석 다시 해봅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인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한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로 시간과 인내를.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to be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to be나 이렇게 being으로 시작하면 해석은 뭐뭇이 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되는 것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이.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축구 선수, 그 다음에 time, 그 다음에 money.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마찬가지로 뭐요? 형용사류로 수식을 해서 길어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어떤 축구 선수야? PP, 해진되어진, 사랑되어진 팬에 의하여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PP, 어떤 시간이야? 소비되는 연습에, 그리고 돈이, 어떤 돈이야? 필요한 훈련에. 자, 이 문장 빠르게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팬에 의해 사랑을 받는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지는 연습에, 그리고 돈이 필요한 훈련에. 긴 문장을 여러분 해석을 잘 하려면 이 형용사류를 문장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형용사류가 눈에 보일 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형용사류에다가 여러분 이번 기본 패턴 50개의 기본 패턴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0개 패턴과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반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